1학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약속어음에 이어서 환어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었다면,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 앞으로 일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C로부터 물건판 대금인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A라는 사람은 다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이번에는 B라는 사람에게 또 100만 원을 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C가 A에게 100만 원을 줘야 하고 A가 B에게 또 100만 원을 주어야 하잖아요. 자, 이럴 때 A가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지급해야 되는 돈을 C를 지명하면서 C에게 네가 나에게 줄 100만 원을 직접 B에게 지불해라 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증서를 바로 환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약속어음은 발행한 사람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지급인이 되지만,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지만, 환어음은 발행을 한 A가 돈을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 A는 발행만 했을 뿐이고 C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위탁했잖아요. 돈은 B가 수취하는 거고. 그래서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명한 사람이 지급인이 됩니다. 자, 선생님 위에 그린 그림에서는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환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즉 발행인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3명이 되는 거예요. 약속어음의 당사자는 2명이라면 환어음의 당사자는 3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환어음을 발행해서 B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돈은 C에게서 받아라 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A하고 B는 서로 아는 사이고 A하고 C는 서로 아는 사이지만 B와 C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C에게 100만 원 진짜 네가 나한테 줄 거야? 라고 C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수취인이 지명인에게, 자, 위에 그림에서는 수취인 B가 지명인 C에게 만기가 되면 어음대금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지명인이 지급 의사를 보이는 것을 바로 어음의 인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도가 됐는데요. 환어음에서는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지급인이 나 돈 못 주는데? 라고 인수를 거절할 때에도 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어음에서는 부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2가지가 돼요. 즉, 어음 대금을 만기에 지급인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나 또 지급인, 즉 지명을 받은 사람이 어음 대금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의 부도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어음을 한번 실제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어음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속어음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럼 환어음의 기재 요건하고 연결시켜서 하나씩 볼게요. 자, 환어음의 필수 기재 요건 잘 알아둡니다. 자, 일단 환어음의 표시 문구라고 했어요. 환어음의 표시 문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환어음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환어음의 표시 문구예요. 자, 두 번째, 어음 금액과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래요. 자, 어음 금액은 요거겠죠. 지급을 약속하는 문구는 요거잖아요. 자, 요게 2번입니다. 자, 3번의 만기일의 표시. 이 만기일이라는 것은 어음이 끝나는 날, 즉 어음상에 표현된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여기 지급기일 2017년 6월 1일 이게 바로 만기일이고요. 자, 4번에 지급인의 명칭 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이 지급인의 명칭은 약속 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어음의 기재 요건이 총 8개라면 약속어음은 4번 지급인의 명칭에 대한 기재가 필요 없어서 약속어음은 필수 기재 요건이 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급인이 여기서 누구냐? 지급인은 이 환어음을 인수한 사람, 내가 나중에 돈 줄게 라고 인수한 김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급인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은 수취인입니다. 자, 수취인은 이 어음대금을 받을 사람이에요. 자, 우리 편지 같은 거 받을 때 받는 사람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강정호 귀하라고 쓴 요 사람이 바로 어음의 수취인이 됩니다. 자, 지급지와 지급장소. 자, 지급지는 여기 지급지, 지급장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은행 동대문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은행 동대문 지점은 여기 나와 있는 강정호, 김충원, 정미경 중 누구의 계좌가 있는 은행일까요? 자, 지급하는 은행이니까 돈 줄 사람,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동대문 지점은 바로 누구의? 이 김충원의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발행일 및 발행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요게 7번이 되고요. 자, 발행인의 기명날인 자, 정미경 요 사람이 바로 발행인이 되는 거죠. 기명과 날인이라는 건 여기 지금 도장 찍은 거. 자, 요게 바로 발행인의 기명날입니다. 즉 정미경은 강정호한테 줄 돈이 540만 원 있는데 또 김충원한테 받을 돈도 5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경이 김충원한테 540만 원을 받아서 강정호한테 주느니 김충원한테 강정호에게 바로 돈을 지급해달라라고 위탁을 하면서 발행해준 어음이 바로 환어음이 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금 결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환어음이라는 거나 또는 약속어음 같은 경우 회사에서 이 어음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이런 물건판 대금을 갖다 지급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어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발행인이 여기 있습니다. 환어음의 당사자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지급인 그리고 수취인. 자, 이 발행인인 A 상점은 원래 C 상점에게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여러분 회계 시간에 배웠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돈을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즉 C 상점이 A 상점에게 여기 C 상점이 A 상점에게 줘야 될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 상점은 또 B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상품 매입도 100만 원치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1번 과정에 환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죠. B 상점에게. 자, 이 환어음은 돈을 A 상점이 B 상점에게 직접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어음이 아니고 A 상점이 내가 C 상점에게 돈을 받을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이 B 상점아, 여기 B 상점아, 내가 너에게 줄 100만 원을 C 상점이 지급해 줄 거야 라고 써주는 게 바로 환어음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C 상점과 B 상점은 서로 알지 못한다 그랬죠?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자, 그러니까 B 상점은 이 환어음을 받자마자 C 상점에게 인수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너 A가 그러는데, A 상점이 그러는데 돈을 네가 나한테 100만 원 주래. 너 진짜 줄 거니?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환어음의 인수 제시입니다. 그럼 C 상점은 어차피 A에게 줄 돈이 100만 원 있는데 그걸 B한테 주는 거. 돈 똑같이 1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상점이 이 환어음에 대해서 인수.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인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상점은 어음의 만기가 됐어요. 즉 어음을 지급하는 일이 돌아왔을 때 뭐 굳이 이렇게 C 상점에서 지급한 그 기재되어 있는 지급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자기랑 거래를 하는 이 B 상점의 거래은행에다가 돈을 좀 대신 받아다 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길에서 채권 추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추심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이 이 환어음을 갖다가 C 상점의 계좌가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 그 지급지, 지급 장소 요 거래은행에다가 지급 제시를 해요. 자, 그 전에 C 상점은 요 거래은행 환어음 계좌에 만기일에 최소한 100만 원을 입금해 놓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지급인의 거래은행은 지급인에게 네 앞으로 지급해야 될 환어음이 도착했어 라고 하면서 요 환어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B상점 수취인의 계좌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취인은 여기서 어음 대금을 인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어음은 이렇게 환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 이 발행인은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발행인이 지명한 사람. 그래서 어음 대금 나중에 주겠다고 인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급인인 겁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수취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음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어음하고 환어음을 배워봤으니까 자, 첫 번째 어음 작성 실습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상점은 을상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에 상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했대요. 자, 갑상점이 을상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에 상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언제? 2018년에 8월 15일에 내가 너에게 100만 원 줄게. 한 달, 아니 1년하고 3개월 후에 주겠다. 자, 그런데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국민은행 망우지점이니까 망우지점에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증권을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을상점은 이 약속어음을 갖고 있다가 만기에 우리 집은 굴인데 굳이 망우동까지 갈 필요는 없이 만기에 거래하는 하나은행 구리지점에게 추심을 의뢰해서 하나은행이 국민은행에게 지급 제시를 해서 국민은행은 갑상점이 예금해 놓은 100만 원, 이 당좌예금 계좌에서 하나은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하나은행 구리 지점에서 을상점은 100만 원을 인출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어음은 이렇게 발행인과 수취인 둘밖에 없겠죠. 자, 이걸로 우리 한번 어음을 작성해 볼게요. 자, 이 어음은 어떤 어음이라고 했죠? 아까 이 어음은 약속어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어음은 갑상점이 발급을 해서 을상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을상점 귀하 이렇게 되겠죠. 자, 물건을 100만 원어치 사고 1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겠다 라고 한 거니까 금 100만 원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발행한 날짜하고 지급일이 있었어요.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자, 발행한 날짜는 2017년 5월 18일,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한 날은 2018년 8월 15일. 그러면 발행일은 2017년 5월 18일, 지급일은 2018년 8월 15일이 되겠죠. 지급 장소는 국민은행 망우지점이었고요. 발행일은 갑상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갑상점이 요 국민은행 망우지점은 갑상점에 당좌 예금 계좌가 있다 그랬고요. 갑상점은 지급기일인 2018년 8월 15일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을 자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행되는 게 약속어음이고, 약속어음은 이렇게 발행인이 곧 누구, 지급인,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당사자가 2명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할게요. 자, 선생님하고 좀 전에 했던 네,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어음의 작성을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갑상점이 을상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에 상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하고 본인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병상점에게 2018년 8월 15일에 100만 원을 병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일산지점에서 을상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을 하는 증권을 발행했대요. 자, 그럼 이제 당사자가 갑을병 나왔으니까 이건 환어음이 되겠죠. 자, 이때 병상점이 2017년 5월 20일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환어음인 경우인데요. 환어음, 갑상점이 발행인이야, 환어음에. 갑상점은 예전에 병상점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갑상점이 을상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에 상품을 구입하고 환어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자, 환어음은 어떻게 발행을 했다? 병상점아, 네가 나에게 줄 100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받아서 100만 원을 을상점에 줘야 하니 병상점 네가 직접 을상점에게 100만 원을 지불해 다오 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환어음을 발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을상점은 병상점이랑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 환어음을 받자마자 인수 제시를 하게 되고요. 병상점은 그래 어차피 갑상점에게 줄 건데 을상점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병상점은 본인이 거래하는 국민은행 일산지점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을 해놔야겠죠. 자, 그러면 을상점은 본인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명동지점을 통해서 추심 의뢰를 해서 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병상점의 은행인 국민은행
일산 지점으로부터 지급 지시하고 100만 원 지급받아서 인출하게 되면 이제 환원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우리 환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환원이겠죠. 자, 인수는 아까 2017년 5월 20일에 병상점이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환원을 수취할 사람은 을상점이에요. 금액은 아까 100만 원이다 라고 그랬죠. 자,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 지신에게 어음과 상한하에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문구가 있고요. 자, 발행인은 갑상점이었어요. 갑상점이 을상점에게 2017년 5월 18일에 상품을 구입하고 병상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해달라라고 위탁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지급일은 2018년 5월 아니다 8월 15일이다 그랬죠.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일산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 국민은행 일산 지점은 병상점이 당좌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상점은 이 환어음의 지급인이고요. 을상점은 이 환어음의 수취인, 갑상점은 이 환어음의 발행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이번에는 배서에 대한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갑상점은 을상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상품을 100만 원어치 구입을 했대요. 갑상점이 을상점에게. 자, 2018년 8월 15일에 100만 원을 국민은행 망우지점에서 지급하겠다라는 약속 증권을 발행을 하였대요. 자, 근데 이 을상점이 2017년 9월 20일에 병상점에게 또 상품을 100만 원 구입을 한 다음에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각상점에게 2018년 8월 15일에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 증권으로 수취한 위에 어음을 지급해 줬어요. 자, 이럴 때는 을상점이 병상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권리를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때 어음의 뒷면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서명하는 걸 배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갑상점이 원래 을상점에게 어음을 발행했고요. 을상점이 갑상점으로부터 받은 이 어음을 병상점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을상점은 뒷면에 요런 배설안에다 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 내가 받을 돈 100만 원이었는데 이 앞에 적혀 있는 100만 원 금액을 내가 다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병 또는 병이 또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 을상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서명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음의 배서, 즉 어음받을 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을 내가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때 어음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고 서명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이따 종이 울릴 것 같습니다. 자, 종이 울리면 잠깐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비교, 여기 부분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앞쪽에서 이렇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자, 이 두 개를 다른 점을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이 표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약속어음. 자, 약속어음은 어음의 당사자가 2인입니다. 자,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나중에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할 사람, 그 다음에 약속어음 대금을 수취할 사람. 그런데 환어음은
당사자가 3명이다 그랬죠. 발행인. 자, 근데 발행인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명한 사람에게 네가 내가 줄 돈을 대신 줘라 라고 위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급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3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약속어음은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고 환어음은 네가 좀 돈을 줘 하고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에요. 필수 기재사항은 약속어음은 7가지였는데 환어음은 8가지인데 왜 8가지였냐면 약속어음의 7가지에다가 지급인의 표시가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죠. 지급인이 발행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만기가 됐을 때 이 약속어음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음이 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어음은 부도의 경우가 2가지라 그랬어요.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인수 제시를 받았을 때 인수 안 하겠다, 나 돈 지급 못해 라고 하거나 만기에 지급을 거절할 때, 이럴 때 2가지 경우에 부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약속어음은 발행한 사람이 지급할 거기 때문에 인수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환어음은 발행한 사람이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 지급할 거냐라는 허락,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약속어음은 발행인 본인이 지급인이고요. 환어음은 지급인이 지명한 사람, 그러니까 발행인이 지명한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로 지급인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예요.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이 어음의 지급인이기 때문에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발행인이 지명한 사람이 지명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발행인이 지명한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약속어음은 만기 표시가 주로 확정일 출급. 이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데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표시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일이 됐을 때 확정한 날짜로 딱 기록한 날 출급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돈이 이렇게 지불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환어음은 일람 출급이거나 일람 후 정기 출급이라고 했는데 일람이라는 건 환어음을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관람한다고 하잖아. 볼 남자거든요. 즉 어음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걸 일람 출급이라고 하고요. 일람 후 정기 출급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명받은 사람에게 어음 대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어음을 지금 확인했는데 한 달 후에 주겠다, 일주일 후에 주겠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후에 돈을 갖다가 지급해주면 일람 후 정기, 정해진 기간 후에 돈이 나간다. 일람 후 정기 출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어음하고 환어음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네, 이 표는 완전히 외우도록 해주세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의 결제수단 카드, 네, 신용카드와 그 밖에 요즘에 앱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